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23년도 경찰 승진 시험 모의고사, 자, 경찰 실무종합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찰 실무종합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역시, 뭐냐면, 이게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10회를 다 설명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자,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닌 3회, 6회, 9회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3회부터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돼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가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서로 간에 좀 배타적인 부분이 있다 없다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일단 니은번 가보면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어떤 거다? 바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작용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질서 유지인데 그러니까 소극 목적이다라는 거죠, 실질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디귿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다음에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 되는데, 자, 우리가 조직으로 따진다고 하면 다 뭐예요? 형식이죠, 형식.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리을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당연히 뭐예요? 실무상 정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이다. 그래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 다음 미음번 가보면,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 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법에 써져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해서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더 있는 거, 직무 범위. 이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써져 있는 거, 그런 거니까 형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디귿번이 틀렸습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디귿 빼니까 4개가 남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2번 이제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뭐다? 형식적.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이다. 그다음에 요게 형식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제가 이제 요걸 보고 이제 화면만 보고 했는데, 자,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억번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적 목적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됐고, 다음 리을번 가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자, 뭐다?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요게 형식적 의미다라는 거죠. 2조.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개, 디귿번 빼놓고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헌법 조문이네요. 자, 그래서 자, 경찰 활동의 기본 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적절하게 있네요. 그러면 우리 헌법 1조 2항. 1조 2항은 뭐죠? 자, 일단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번 헌법 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자, 이유로 명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규정 없어도 다 보장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기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인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존중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가공무원법 6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적 중립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뭐 잘 눈여겨서 보시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 다음 문제 또 가서 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경찰행정법의 일반 원칙 옳지 않은 거 있네요. 경찰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자, 그래서 비례원칙의 실정법의 근거 있네요. 비례원칙. 자, 비례원칙이 뭐죠? 이제 과잉금지인데, 자, 균형관계를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조 2항을 들 수 있으며, 경찰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그다음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 아니죠. 이 세 가지를 뭐다?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마저 읽어봅시다. 우리 신뢰보호 원칙이 있네요. 신뢰보호는 뭡니까? 과거 신뢰를 인정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 이런 것들이 뭐가 되죠?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행 행정 절차법의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서 바로 신뢰를 보호해주는 거죠.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 하나의 큰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죠. 다음에 세 번째,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자,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겠죠. 자, 뭐다? 위법한데 구속력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가보시면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사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관처장이 차무차구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 소속 경찰청장이 차무차구로 위반자에게 정지 처분을 했죠. 정지 처분. 근데 정지 처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지방청장이 취소 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앞선 사람은 자,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취소 사유지만 다행히 경하게 받았구나. 근데 지금 경한 거에서 중한 것으로 갔잖아요. 근데 착오로 했잖아요. 착오.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신뢰를 존중해준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알아주는데 자, 우리 비례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춰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가보시면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이 있네요. 위임받았으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위임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곳은 자,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책임. 그래서 나중에 위임받은 다음에 문제가 터진 여기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임청,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행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임청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피고가 된다. 왜? 자기의 권한이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자, 피대리관청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대리 받는 쪽에서 자, 그래서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피대리관청이 귀속되는 거죠. 그렇죠? 대리관청이 일을 하고 그 효과는 어디? 피대리관청에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리가 남이 하고 효과는 자, 뭐다? 대리권을 준 쪽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법정 대리는 피대리관청이 이제 행사를 못하니까 법정 대리가 만들어진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가보시면 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대리 방식을 협의의 법정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정 대리. 법정은 뭐예요? 법률에 규정된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경찰위원회 있는데 가볍게 보시고 자, 9번째를 가보겠습니다. 자, 9번째. 자, 경찰 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근무 성적 평정, 그다음에 경력 평정,
그 밖에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 임용함이 원칙이다. 다음 경찰 공무원 승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있네요. 승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평가죠, 평가. 그래서 경력을 평가하는데 기본 경력, 초과 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위, 경사 계급의 기본 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평정일로부터 최근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거죠. 예, 규정이죠, 규정.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야 한다. 심사를 받죠. 다만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험과 심사를 한다라는 거죠. 심사. 근데 자, 경무관 이하는 뭐다? 심사로 한다는 거예요. 심사. 경무관은 철저하게 심사를 하는 거죠. 됐고,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쭉 해서 승진 대상, 계급별로 승진 대상자 명부를 정한다. 총경 이하입니다. 총경 이하. 다음 네 번째, 경위 이하가 있네요. 경위 이하. 그래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 공무원에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뭐 경우에 따라 2계급, 그렇죠? 1계급이 아니라 2계급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있는데 뭐 숫자를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일단 9번 문제를 잘 보셨고요. 다음 우리 10번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있네요. 역시 이제 뭐 채용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15네요, 15. 자,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땐 6개월간 15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겁니다. 1년간. 그래서 니은번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뭐 만료된 만료된 다음 날부터 자, 정규 경찰관 임용이고요. 다음에 리을번 자, 뭐다?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처분 또는 감정 처분 받은 기간은 자, 이 15 임용 기간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겠죠?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근무 성적 또는 교육 헌정이 불량하대요. 불량이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쭉 해서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해야 한다. 근데 아니죠. 할 수 있다가 되겠죠. 불량이라는 말 갖고 함부로 막 면직 제청 막 필요적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하고 미은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돈과 관련된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있네요.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단이 지급한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시면 자,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위탁할 수가 있는데 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뭐다? 위탁한다. 위탁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문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 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청구 결정 중에서 자, 180일, 그 다음에 사실한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네요. 근데 알아서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요를 실효소멸 한다 했는데 3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잘 기억하시고요. 4번이 틀렸네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 규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자, 읽어보시면 자,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해요. 당연한 얘기죠.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걸 보상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은 적법한 거죠. 침해가 적법할 때 하는 겁니다. 위법이 되면 배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도 당연히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자, 뭐다?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구를 하는데 자, 언제 날짜가 있죠?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 다음에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됐다. 그러니까 경찰이니까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거죠. 됐고, 다음 네 번째로 가보시면 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청구서 있으면 이렇게 보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장한테 제출하는데 청장한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시 숫자죠. 숫자 3호. 3년, 10년입니다. 3년, 5년입니다. 3호예요, 3호.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 17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얘기를 쭉 보시는데 예산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예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자,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뭐 한다? 의결. 이렇게 돼 있죠. 잘 안 지켜지지만 어쨌든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고, 두 번째,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최초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의 준. 그러니까 이걸 준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준예산이죠. 준예산. 준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의결 안 된다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 2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3번,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장기간 계속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토목공사 같은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네 번째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총액이죠. 총액. 그리고 일단 의결 얻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썼는지는 그 회가 아니라 차기국회죠. 차기국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째 이렇게 보셨고 다음 우리 19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정보공개네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부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거나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 그래서 받는 절차,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등장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번 가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원래 원칙은 뭐예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뭔가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의신청 없이입니다. 이의 신청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다음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 그럼 그때 비로소 소송으로 가는 거죠. 됐고, 네 번째,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 열람으로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볍게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폭력 범죄가 있네요. 자,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인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집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죠. 그래서 쭉 가는데 자, 일단 공갈, 퇴거불응, 주거신체수의 중손괴 있는데 중손괴는 이제 딱히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손괴는 규정이 돼 있고 중감도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잘 보셔야 되겠죠. 약취인이 있습니다. 이 약취인이 쉽게 말하면 납치잖아요. 자, 식구끼리는 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라번하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요. 감금을 하지 납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옳은 것 있네요. 첫 번째부터, 자, 아동이란 몇 살이다? 19세가 아니라 18세입니다. 이거 주의해야죠.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주의. 왜냐면 18세, 보통은 19세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18세가 나온다. 다음 니은번,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되겠죠. 의무죠, 의무. 그래서 원칙 의무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니은번, 자, 현장에 출동하거나, 자,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있죠? 그래서 당연히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응급조치, 맞는 얘기죠. 현장에 출동했는데, 자, 당연히 뭐 합니까? 이런 거 보호를 해서 응급조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조치 유형은 뭐가 있느냐? 재직, 그 다음에 뭐죠? 격리, 그 다음에 보호시설 인도. 그럼 이런 것만 있느냐? 근데 요게 아니라, 위탁이 아니라, 자,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자, 의료기관 인도죠, 의료기관 인도. 지금 다쳤으니까, 자, 응급조치잖아요, 응급조치. 상담까지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동학대 격리는 72시간입니다. 48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우리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개별 법규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있네요. 자, 복합적인 얘기죠. 그래서, 자, 가정폭력범죄와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가정폭력범죄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있는데 선고유예는 제외하는 거죠. 하거나 약식명을 고지하는 경우에 몇 시간? 200시간. 이거 중요한 거였죠. 소급표 금지가 적용돼 형벌 대체적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자, 뭐다? 200시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시면 아동학대 범죄 등의 범죄의 처벌 등의 특례법상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 역시 선고유예 또 제외했죠. 200시간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의 특례법상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 있는데 선고유예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해야죠. 계속 나왔으면 똑같이 제외해야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선고하거나 약식명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재범 예방에서 병마다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다. 됐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다라는 걸 보시고요. 4번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 성은 뭡니까? 500시간이 되네요. 500시간. 그래서 병과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정폭력 학대는 200시간 되고, 그다음에 성과 관련된 건 뭐다? 500시간. 이렇게 보고 선고유예 제외하는 거였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31번 가보겠습니다. 31번. 그래서 가보시면 있죠? 그래서 31번 보시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적절하지 않은 거 있네요. 자, 일단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사실상 혼인관계자를 제외하느냐? 아닙니다. 이럴 때 특별법에서 다 포함을 시키죠.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이런 거 다 포함을 시킵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2번,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의하여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되죠. 보장하여야 한다. 권리죠. 그 다음에 3번,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송법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일단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적절한 조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34번 가보겠습니다.
자, 34번 가보면, 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정정이라는 게 있죠. 정정은 사실관계에 이제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고쳐서 보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정정, 바꾸라는 거죠.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 반박하는 거죠.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왜? 반론이니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어요.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취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 보도 등을 이행하기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행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다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회 임기는 3년을 하는데 연임할 수 없느냐? 연임합니다. 연임해요. 그래서 1회 안에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차례 안에서. 한 차례 안에서 뭘 할 수가 있다? 연임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39번, 40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날짜 나오는데, 자, 같은 거, 날짜에서, 외국인 상륙 허가 기간이네요. 그래서 상륙 허가가 나오는데, 상륙 허가 날짜마다 좀 틀리죠. 승무원 상륙 허가 있네요. 승무원이 나와서 며칠 동안 있을 수가 있냐면 15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 아무래도 짧겠죠. 관광은 3일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 상륙 허가가 있죠. 급하면 그냥 갑자기 나버릴 수 있는데 30일. 재난도 급하잖아요. 30일. 그 다음에 난민 있죠. 난민은 자 이제 90일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자,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남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자, 일단 아니군요. 3번이죠. 디귿번, 리을번. 그래서 제대로 쓰고 엉터리를 표기했네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 얘기들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번. 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 원칙 있네요. 자, 범죄인 인도법은 그러니까 이제 조약을 먼저 체결하는 거죠. 조약을 체결하면 그 조약 체결국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인도를 해줘요. 근데 몇 가지가 있죠. 상호주의. 그러니까 조약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조약이 그쪽에서 한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쌍방가벌성. 둘 다 처벌해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둘 다 가벌성 있고. 그다음에 자국민 불인도.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보냅니까? 팔아먹는 거죠.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범도 당연히 뭡니까? 이건 룰이죠. 정치범 불인도. 근데 군사범 불인도 이런 규정은 없어요. 정치범 불인도는 있지만 자, 뭐다? 요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3회 모의고사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자, 틀린 지문들은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회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